자, 상상 한번 해보세요. ETF, 그러니까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진 투자 상품에 넣어둔 내 돈이 단 하루 만에 그냥 증발해버린다면요. 오늘은 바로 그 충격적인 금융사건, 156억 원이 사라진 그날의 이야기를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156억 원. 이게 오늘 이야기 핵심이에요. 정말 딱 24시간 만에 누군가의 소중한 투자금이 이만큼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거죠. 이 손실이 더 무서운 건 바로 그 속도 때문이에요. 뭐 주가가 서서히 떨어져서 손해를 본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자고 일어났더니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하룻밤 사이예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것도 그 안정적이라는 ETF에서 일어날 수가 있냐는 거죠.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한번 짚어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누가 이 사건에 얽혀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구도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큰 자산운용사죠. 삼성자산운용에 코덱스 ETF가 있었고요. 이 ETF가 삼성화재라는 주식을 사들이는 액션을 취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냐? 사자마자 단 하루 만에 156억 원의 평가 손실이 발생합니다. 투자금의 약 22%가 날아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주식을 사자마자 22% 손실을 볼 수가 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요, 사건이 벌어졌던 그날의 시장 상황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재앙의 첫 번째 재료는 ETF 리밸런싱이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ETF가 추종하는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거예요. 기존 종목은 팔고 새로 편입될 종목은 사는 아주 일상적이고 의무적인 절차였죠. 그런데 여기에 두 번째 재료가 더해집니다. 하필이면 이 리밸런싱을 한 날이 바로 내마녀의 날이었다는 거죠. 이름만 들어도 좀 섬뜩하죠?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개별 주식 선물과 옵션, 이 네 가지 파생 상품의 만기가 동시에 겹치는 날인데요. 한마디로 시장의 유동성은 적고 변동성은 극도로 커서 예측이 정말 힘든 그런 날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위험한 조건이 만나서 어떻게 금융재앙을 만들어냈을까요? 이제 그 기계가 만들어낸 실수, 그 함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펀드를 운영하는 시스템에게는요, 딱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추적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수를 완벽하게 복제하기 위해서 새로 살 주식을 정확히 그날의 종가에 맞춰서 사야 한다는 그런 목표였던 거죠. 단 1원의 오차도 없이요.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자동화된 시스템은 어마어마한 일을 벌입니다. 장 마감 동시 호가에 무려 680억 원, 680억 원어치의 시장가 매수 주문을 그냥 한 번에 넣어버린 겁니다. 바로 여기서 모든 게 잘못됩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세요. 시장에 팔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갑자기 680억 원이라는 엄청난 사자 주문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는 겁니다. 결국 주가는 인위적으로 28.31%나 폭등한 가격에 체결돼 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거품이 꺼지면서 주가는 원래 자리로 돌아왔고 22.3%가 폭락한 거죠. 정말 기가 막힌 건 이거예요. 시스템, 그러니까 이 로봇은 자기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한 겁니다. 종가에 사라 라는 명령을 아주 충실하게 따른 거죠. 하지만 이건 마치 눈앞에 벽이 있는데도 직진하라는 명령 때문에 그대로 들이받는 자율주행차 같았어요. 위험을 보고 핸들을 꺾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156억 원이 사라졌으니 당연히 난리가 났겠죠. 이제 모두가 손가락질을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사태 누구 책임이냐는 거죠. 양측의 주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운용사 측은 우리는 추적 오차를 줄여야 하는 원칙을 따랐을 뿐이다. 시장 상황이 이랬던 건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방어했고요. 반면 시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뻔히 보이는 위험을 무시한 건 투자자의 돈을 잘 관리해야 할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거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돈을 잃은 한 투자자의 이 한마디에 당시의 분노와 배신감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내 돈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최고점에 사들일 수가 있냐는 거죠. 자, 이건
그냥 한 기관의 실패 사례로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왜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일까요? 이번 사건은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투자의 숨겨진 비용, 바로 시장 충격 비용이라는 걸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너무 큰 규모의 거래를 하면 그 거래 자체가 시장 가격을 나한테 불리하게 만들어버리는 비용을 말해요. 작은 연못에 큰 돌을 던지면 물결이 치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패시브나 자동 투자라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만 넣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에는 분명한 맹점이 있습니다. 둘째, 내가 투자하는 ETF가 최소한 어떻게 굴러가는지, 특히 이런 리밸런싱 기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마녀의 날 같은 특별한 날에는 자동화된 전략의 위험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펀드 매니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손실을 보더라도 정해진 원칙을 그대로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원칙을 좀 어기더라도 유연성을 발휘해서 고객의 돈을 지키시겠습니까? 이 사건이 금융계 전체에 던진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입니다.